오늘도 제가 그 뇌과학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음이 있었던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그것을 성공해서 막대한 부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뇌를 분석해 봤을 때도 그것이 뭔가 타당하다는 것이 느껴져서 더욱 끌어당김의 법칙을 끌어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면 정보를 변형시키는 뇌라는 부분을 배우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선은 뇌는 이제 대상을 발견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류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선은 부호화시키고 그걸 저장시키고 다시 거기서 인출시킨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뇌는 모든 대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에 맞춰서 변형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객관적인 뇌는 없다는 거죠. 다 주관적인 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뇌가 굉장히 다, 인체마다 다 뇌가 있는데, 그 뇌는 각자 자기 주관대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전제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나온 것이, 기억은 자신이 생각하는 쪽으로 변형된다. 뇌가 귀신을 만들 수 있고 귀신이 뇌를 지배한다. 내가 만든 귀신이지만 뇌는 내가 만들었는지 실제로 귀신이 존재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뇌는 자신의 모든 삶이 신경회로, 즉 기억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신경회로들이 암묵적인 기억, 즉 무의식이 되어 나의 현재 판단의 밑그림을 그린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만든 뇌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뇌를 속일 것이냐, 뇌에게 속을 것이냐 라는 그 책의 구절도 떠오르고, 결국은 객관성이라는 것은 없다면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인 세상, 경험,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인출되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요 사이클 안에, 요 패턴 안에서 사람이 빙빙 돈다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다 죽는 건데, 그 패턴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자기 소원을 다 이루고 정말 성공하고 성장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 이 원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뇌를 속여서 그 뇌 속임으로 내 삶을 또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니까 펼쳐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안 될 거야. 나는 그거밖에 안 될 거야. 세상은 나를 자꾸 속여. 돈 벌기는 힘들어.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편안한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런 회로 안에서 계속 그런 선택만 하면서 돌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이나 방향을 설정하고 그쪽으로 계속 경험해 나간다면은 정말 그것이 다 끌어당겨질 수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타당한 이야기였구나. 하나 더, 뇌 시뮬레이션 기능. 뇌는 정보를 신경회로로 저장한다. 신경회로는 살아있는 회로임을 회로임으로 스스로 변한다.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신경 가소성. 그러니까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틀린 생각이 개입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적이고 왜곡된, 변형된 생각이 개입하여 더 엉뚱한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저 밖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뇌 인식은 색, 크기 등의 절대값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주변과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결정된다.
마음, 생각이 흘러가면서 원래의 신경회로 기억의 실체가 변형된다. 기억의 세밀한 부분은 소실되고 가상의 정보를 가미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딱 상정하고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두 가지 법칙이 상상과 감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딱 상정하고 그걸 시각화하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그려질 것처럼 상상하고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럼 난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뇌를 지배하지 못하고 뇌한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집불통의 뇌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의 뇌가 이렇게 발전했대요. 파충류 뇌가 있고 구포유류 뇌가 있고 신포유류 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충류 뇌는 완전히 원시적인 뇌. 본능대로 움직이고 탐욕하고 분노하고 이게 고집불통의 뇌여가지고 뭘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본능과 감정으로 이루어지면서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내고 구포유류 뇌는 이제 감정에 더 휩쓸리고 신포유류 뇌가 이성과 지혜에 뇌고 행동 요령 원칙이 쌓이는 곳이죠. 그리고 이 뇌는 잘 배우는 뇌예요. 학습한 정보를 저장하는 뇌이고 그러나 여기도 오염된 마음과 어리석음이 공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충류의 뇌와 구포류의 뇌는 학습이 되지 않는 고집불통의 뇌이다. 그래서 감정 조절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에 신피질의 뇌는 학습을 잘한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신피질 덕택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나는 파충류 뇌구나. 그래서 나는 잘 배우지도 못하고 감정 조절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거기에 신경회로 다발이 더 커지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 부분 신포유류 뇌, 신피질의 전전두엽을 자꾸 쓰려고 노력하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신경회로의 다발이 두꺼워지고 더 발달되고 더 연접될 수 있도록 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 비슷한 이제 제가 너무 좋아서 저장해놨던 요 부분을 보시면 전두엽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의도와 집중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바벨이나 덤벨을 가지고서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집중이라는 근육을, 뇌 근육을 훈련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집중하는 게 점차 더 쉬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에서는 의도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으니까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소망과 목표의 여러 요소들이 마음속에서 집중되고 또 삶 속에서 구체적인 형상을 취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명상은 건강과 삶에 유익한 온갖 종류의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명상은 특히 두뇌 재조정에 뇌를 다시 구성하는 거죠. 에 필요한 강력한 토대가 되죠.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알아본 걸로 하면은 이제 어느 뇌에서 어느 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파충류의 뇌에서 고집불통의 뇌에서 심포유류의 뇌로 가야 되는 거죠. 학습할 수 있는 뇌.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제일 먼저 항상 자기의식 해체해야 된다라고 되게 많이 말하거든요. 이 고집불통의 뇌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에고에 휩싸여서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100% 우선은 수용하고 다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거에 맞게 재조정하면서 자기를 수정해 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이 고집불통
파충류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학습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식을 해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분야에서 저렇게 성공했다 하는데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상황 핑계 대고, 너는 뭐 좋은 집에서 태어났잖아, 너는 원래 돈이 많았잖아, 넌 나보다 똑똑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상황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뭐, 넌 남잔데 난 여자라서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 핑계 대고, 저 사람 저거 그냥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의도나 이런 거 막 의심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학습이 안 돼요. 100%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돌아요. 자기 사이클, 자기의 그 파충류 고집불통 내에서 계속 도니까 두뇌의 재조정이 되지 않아요. 되게 힘들겠죠, 혼자. 그래도 인간은 잠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다가 너무 힘들면 그 알을 깨고 어떻게든 나오는 계기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자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수용하면 되는데, 고집불통 부리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말을 순수하게 100% 한번 들어보고, 그런다고 자기가 손해보는 거 없거든요. 자기 중심만 잡혀 있다면, 진짜 만약에 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 중심이 잡혀 있다면 그걸 충분히 분석하고 비판하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건 없으면서, 자기 중심은 없으면서 그냥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기회, 진짜 좋은 말씀, 진짜 좋은 공부도 못 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넌 되는데 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두뇌를 재조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사람을 많이 가르치는 직업인데, 몸을 쓸 때도 보면 똑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본인이 이제껏 몸에 쌓아왔던 그 정열, 구축된 정열을 좀 한번 해체해서 재정렬하면 되는데, 그걸 놓지 않으면서 꽉 잡고 있으면서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저는 저래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요, 막 그런 걸 볼 때, 그냥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저 사람이 훨씬 빠를 텐데 왜 남의 말을 저렇게 못 믿지? 남의 말을 못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에 살았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오래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자기가 포커싱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집중력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계속 빼앗기고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이거를 느끼자마자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뇌는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가속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계속 주관적으로 왜곡하고 변형시켜 받아들인 뇌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뇌를 재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고 베풀고 하다가 가면은 좋잖아요. 마지막에 꼭 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진실이니까. 그럼 어차피 다 가는데, 죽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는데, 아니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의 질이 다르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원리를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걸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냥 막연한 어떤 신비로운 주문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게 납득이 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다 뇌를 재조정해서 명상하고 자기를 자꾸 쪼개서 바라보고, 자기가 구축해온 어떤 그 삼스카라, 그 뇌의 패턴, 그 파충류의 뇌, 고집불통의 뇌를 해체시키고 변형시켜서 다시 재정렬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다 이루기를 바랍니다.